학년도 2학기에 독일 콘스탄츠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17학번 서현경이라고 합니다. 다들 독일은 잘 아셔도 콘스탄츠는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곳을 다녀오니까 저 혼자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까운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분들께도 소개해드리고자 이 수기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목차입니다. 저는 20살 때 첫 해외여행을 갔는데 그 나라의 평범한 길거리를 걸을 때 그 나라와 어우러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직접 살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교환학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나라와 학교를 고민하던 중 콘스탄츠를 처음 알게 되었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반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독일로 선택한 후에는 면접 전까지 독일어 수업을 들었고 면접 때 자기소개를 독일어로 하는 걸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합격자 발표 후에는 입학 허가서를 받기 위한 절차가 시작됩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보내면 학교에서는 독일 학교로 그 서류를 보내어 입학 허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과 같은 메일을 받게 되면 이제 비자를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비자는 한국에서 발급받아가도 되고 독일에 가서 발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외국에서 중요한 행정 처리를 하는 게 불안하기도 하고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한국에서 받아갔습니다. 우선 주한 독일 대사관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합니다. 후에 필요 서류를 준비하면 돼요. 슈페어콘토,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보험계약서 등이 필요하고요. 슈페어콘토 같은 경우에는 개설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비자 예약 날짜 전에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험 같은 경우에는 공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TK로 선택했는데 개인적으로 일 처리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AOK로 하셔서 가시면 학교에서 보험 처리를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모티베이션 레터는 A4 용지 한 페이지 분량으로 자신의 학업 계획, 의지, 목표 등을 써가시면 됩니다. 저는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작성해서 갔습니다. 이 외의 서류들은 그렇게 복잡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비자 신청을 하고 나서는 항공권을 예매했어요.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키세스 항공사가 싸다고 해서 여기서 피네어 항공사를 예매했습니다. 콘스탄츠에는 공항이 없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공항인 스위스 치리히로 가서 콘스탄츠까지 기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다음은 학교 프로그램입니다. 웰컴 스낵 프레젠테이션은 OT 첫날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반적인 학교 소개와 앞으로의 일정을 간략하게 듣는 자리입니다. 캠퍼스 투어와 시티 투어 컴피티션은 캠퍼스 투어가 끝난 후에 시내를 돌아다니며 여러 장소에서 사진을 찍고 미션을 완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째는 기숙사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독일어 레벨 테스트를 하는 날입니다. 사인을 하면 나중에 잘못된 게 있어도 자신의 잘못이기 때문에 귀찮으시더라도 날짜, 금액 등은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재밌게 즐겼던 인터내셔널 디너 프로그램인데요. 여러 나라 친구들의 자기 나라의 음식을 만들어 와서 다 같이 나눠 먹는 날이었어요. 이날 제가 불닭 소스를 가져갔는데 포크로 찍어 먹은 외국인 친구가 얼굴이 빨개져서 다 같이 웃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웰컴 디너는 오렌지엑스라는 곳을 빌려서 교환학생 친구들끼리 춤추고 노는 파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포크롤은 조를 짜서 콘스탄츠 시내에 있는 펍을 돌아다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외에도 블랙포레스트 투어, 꽃으로 유명한 마이나우섬 투어, 10월에 진행된 옥토버페스트 투어, 크리스마스 마켓 투어 등 다양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준비해주는 참여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교환학생 친구들이랑 생각보다 많이 접할 수 있었고 친해질 수 있었어요. 이 점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들었던 수업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This is Germany라는 수업은 독일의 주, 정치기구를 배우는 수업이었고 소수의 학생들과 교수님이 함께 소통하는 소통 위주의 수업이었습니다. 두 번째 Exploring Region of Lake 콘스탄츠는 미어스버그, 올드캐슬, 프리드리스하펜 등 콘스탄츠의 유명한 곳들을 다니는 현장 체험 학습 수업입니다. 마지막은 제가 제일 좋아했던 독일어 수업입니다. 실용적인 표현들이나 단어들 위주로 알려주셔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이 수업 듣고 마트에서 뭘 물어보거나 계산하거나 레스토랑에서 주문하는 정도의 실력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올드캐슬 투어는 두 번째 수업에서 다녀왔던 투어고 시내의 큰 성당을 보고 위로 올라가서 전망을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듣고 나면 시험 신청을 한 후에 시험을 보고 학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최소 3학점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전공으로 인정받으려면 전공 교수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하게 되시면 메일로 받으시거나 국제교류팀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테베게에는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들 또한 있는데요.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 운동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다니니까 운동을 하면서 새로운 독일 친구도 만날 수 있었고 건강한 생활을 하게 돼서 뿌듯했어요. 그리고 더 좋았던 건 이런 프로그램들이 무료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장소도 학교와 가까이에 있어서 걸어 다니기에 좋았고 땀 흘리며 운동을 하고 온 날은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은 독일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살았던 암제어하인이라는 기숙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4명이 각 방을 쓰고 거실과 화장실은 공유하는 아파트 형식의 기숙사입니다. 각 플랫마다 기본 식기도구와 취사도구가 구비되어 있고 욕실과 화장실은 건식이며 분리되어 있어요. 이 사진은 방을 찍은 사진입니다. 침대와 책상, 옷장, 라디에이터가 기본으로 있고 통유리로 된 창문 하나가 크게 있습니다. 블라인드도 있어서 밖에서 보이는 게 싫으신 분들은 방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랜덤으로 정해지는데 이때 크기에 따라 월세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이건 제가 방에서 방 밖을 찍은 사진들이고요. 통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방에만 있어도 그렇게 답답한 느낌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어하인의 장점 중 하나는 대형마트가 가까이에 있다는 점인데요. 가장 큰 대형마트인 에데카는 걸어서 5분 정도의 위치에 있고 그 안에 DM이라는 생활용품 마트가 같이 있어요. 식자재 가격과 생활용품 가격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집에서 요리를 해먹으면 식비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에데카 옆쪽으로는 조금 작은 크기인 마트 레베가 있고 기숙사 뒤쪽으로 걸어서 가면 6분 정도 거리에 아시아마트인 테이스트 오브 에이시아가 있습니다. 여기서 라면, 고추장, 간장, 참기름, 김치 등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볼 만한 곳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부패한 교황의 권력을 풍자하는 석상인 임페리아 조각상입니다. 항구 쪽에 위치하고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보러 옵니다. 두 번째는 마이나우 섬입니다. 콘스탄츠에는 3개의 섬이 있는데 그중 꽃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세 번째는 스위스의 샤프하우젠 라인 폭포입니다. 콘스탄츠에서는 스위스가 가깝기 때문에 당일치기로도 가볍게 다녀오실 수 있어요. 다음은 근처 맛집입니다. 도미노는 배달이 돼서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여기 치즈버거 피자가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로스테리아도 피자 레스토랑인데 저는 원래 독일 피자가 너무 짜서 아예 먹지를 못했는데 여기 피자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일리히는 시내에 있는 카페인데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여기 살구치즈 케이크가 정말 맛있어요. 마지막은 홀리스라는 레스토랑인데 로스테리아 옆에 위치하고 있고 수제버거와 파스타가 맛있는 레스토랑입니다. 이번에는 깔아두면 편리한 어플 몇 개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기본 메신저는 초록 색깔의 왓츠앱이라는 거고요. 이걸로 단톡을 만들고 외국 친구들이랑도 연락할 수 있습니다. N26은 무료 송금 가능한 은행 어플로 앱에서 직원과 온라인 채팅도 할 수 있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오시면 여행을 많이 다니실 텐데 그럴 때 편리한 어플들로는 플릭스버스 어플, DB 어플, 오미오 어플, S베베 어플 등이 있습니다. 모두 교통수단 관련 어플이고 오미오 같은 경우에는 기차, 버스, 비행기 가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했어요. 다음은 제가 살아보면서 필요하다고 느낀 물품을 좀 써봤는데요. 미니 가습기는 방이 너무 건조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필요하다고 썼고 필터기는 피부가 물에 예민하신 분들에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불닭소스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아마트에도 안 팔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베개는 다 넓적하고 틈도 적어서 불편하니까 목이 예민하신 분들은 베개를 챙겨오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행 기간 중에 생리가 겹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경구 피임약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독일은 이 약도 의사 처방이 필요합니다. 병원은 예약도 까다롭고 이제 다 예약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리 사오는 걸 추천드려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제한된 시간이 있다 보니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좀 짧게 줄여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제게 메일을 주시거나 블로그에 댓글 남겨주시면 아는 한에선 정말 열심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콘스탄츠에서 찍은 사진들인데 실제로 보면 콘스탄츠의 아름다움은 사진에 다 담기지 않는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이 사진들보다 훨씬 더 예쁘고 매력적인 도시랍니다. 다음 학기에 가시는 분들 모두 좋은 경험하고 오시길 바라고 값진 6개월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